자, 그러면은 우리가 세월호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세월호를 좀 알아야 되겠죠. 세월호 문제를 알아야 되겠죠. 이게 뭔지. 물론 나중에 이제 정권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하겠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여기 이 조사하는 걸 볼 것 같으면 조금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세월호가 출발한 게 4월 15일이죠. 그리고 사고 일어난 게 그 이튿날 4월 16일, 2014년 4월 16일이죠. 근데 4월 15일 날 갑자기 바뀐 게 참 많은데, 그 중에 우리한테 참, 이상하다 싶은 감을 주는 게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김기춘은 유신의 화신입니다. 유신의 화신. 이 김기춘이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는데 4월 15일 날 이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 또 참석을 해요. 이게요, 국가안전보장회의, 이게 말하자면 재난 컨트롤 타워죠. 흔히 말하는. 그죠? 이 컨트롤 타워에 딱 누가 올라탔다? 김기춘이 올라탔다. 이 얘기입니다. 김기춘은 유신헌법을 초안한 사람이고, 중앙정보부 5국장, 이게 최악질이 맞는 자리입니다. 간첩 창조를 제일 잘하는, 그리고 제일 다수한 인물이 이 김기춘입니다. 거의 5년간이나 이 5국장을 맡았어요. 굉장하죠. 그래서 조작, 날조, 공항사건을 만드는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존이다. 이 사람 만든 거 보면요, 민청학년 사건 관련된 사건들을 보면 2차 인혁당 사건, 왜 판결 나자마자 죽여버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문세광 사건. 문세광 사건 같은 거는요, 문세광이 이 저격범인지 아닌지 딱 답이 나오거든요. 뭐가 답입니까? 유경수 머릿속에 있는 총알 보면 딱 답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죠? 총알이 문세광이 총에서 나온 거냐 아니냐, 그거 보면 딱 답이 나오거든요. 그 총알은 싹 어디가 본 게 없어요. 그러고는 문세광을 이제 저격범으로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그 악명 높은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완전히 망쳐놨다. 그 다음에 초원복집 사건. 이런 것들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여하튼 깊이 관련되어 있던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4월 15일 날 놀라운 일은요, 1등 항해사 신정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이날 선언법 시행령을 개정해가지고 3조 6을 신설을 해요. 신설해가지고 선장의 선박 조종 지휘를 대행할 수 있는 직원을 규정을 해요. 거기에 1등 항해사를 집어넣습니다. 그 선장이 사실은 당연히 조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장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신정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사실은. 이거 반드시 추적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사 그날 바로 세월호 1등 항해사로 투입이 됩니다. 34살에 세월호 1등 항해사가 되는 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 분야는. 이 1등 항해사인데 딴 사람은 40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배에서 나와가지고 그죠? 그 1, 2, 3정호에 이제 올라타가지고 그때 또 보면요 모자를 이렇게 푹 눌러 쓰고 마스크를 쓰고 핸드폰 들고 설치거든요. 이거는 도저히 선언이라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이 사람의 정체가 뭔지 밝혀내야 돼요. 근데요, 그죠? 이 사람은 또 기소가 될 때 살인죄에서 제외가 됐대요. 그다음 또 하나 희한한 거는 신정원을 바꿔치기 했는 의혹이 있어요. 요건 하나 국회 출석했을 때 그 사진이고 신정훈 사진이고 요거는 그 경찰에 붙잡혔을 때 사진이에요. 보면요 전혀 딴 사람이에요. 귀가 전혀 다르잖아, 그죠? 귀 모양을 바꿀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지. 그 다른 쪽 귀도 아니고 똑같은 귀 아니에요, 그죠? 같은 쪽 귀 아니에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신정호의는 빼돌리고 다른 사람으로 신정호의를 내세워가지고 국회 국정조사에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국회의원들 정말 머저리들이에요. 이 사람 신분을 정확하게 추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원래 타기로 되어 있던 배가 오하마나호인데 이게 학생들이 거기 배 타러 가가지고야 바뀐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왜 바꿨는지 이유도 전혀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세월호가 국정원 관련 배다는 겁니다. 국정원에 보고하도록 돼 있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국정원에 보고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국정원에서 여러 가지 어떤 직원 휴가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다 체크하는 그러니까 그 이재명 시장 경우에는 단정적으로 얘기해요. 이건 국정원 배다. 아니면 나 고소해라. 그건 고소 안 해요. 그렇다면은 국정원 관련 배로 왜 바꿨느냐? 이건 반드시 누가 어떤 경로로 이걸 바꾸게 되는지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항을 아주 무리하게 합니다. 화물 적재가요. 허가된 화물 적재량이 987톤인데 2216톤을 실었어요. 이것도 특조위 사람들이 발로 뛰어가지고 이 정확한 톤수를 측정한 겁니다. 2배 넘게 실은 거예요. 이게 왜 이랬을까? 날씨도 안 좋은데. 아니, 세월호 같은 이런 배는 저 배잖아요, 그죠? 승객을 위주로 하는 그런 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화물을 이렇게 막 실을 수 있느냐? 그 다음 갑판이가 그 위에도 막 화물을 막 실었다 그래요.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다음 또 하나 의문은 기상악화에도 출항이 예정되어 있던 선박 중 딴
배는 다 포기했는데 유일하게 출항을 했어요. 인천항마청에서, 인천해경에서 이 출항 허가를 한대요. 그러면 이때 오하마나호는 어디에서인지 이걸 조사해 봐야 돼요. 세월호가 출발했을 때 있잖아요. 그죠? 오하마나호는 어디 있었는지 이걸 조사를 해 봐야 돼요. 그러면 왜 바꿔치기했는지 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파파이스 95회를 보니까요. 아침 8시, 4월 16일, 아침 8시 이후에 국내외에서, 그죠? 외국에도 다 조사를 했대요. 조사를 해봤더니, 세월호 AIS, 이게 선박 자동 식별 장치라는 건데, 이게 이제 자동으로 다 계속 되는데, 이거는 전원을 꺼버리면 당연히 꺼지겠죠. 그런데 이거는 끄지 않는 한은 고장 나거나 그렇지 않은데요. 왜 그러냐면 이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게 8시 이후에 싹 꺼져 버렸어요. 이거는 여러 증언들이 다 그래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대요. 이걸 켜놔놓으면 이 배에서는 세계의 모든 배들을 위치를 알 수 있대요. 반면에 여기서 켜놔놓으면 딴 배들도 이 배의 위치를 알 수 있대요. 그러니까 뭘 숨긴 겁니까? 자기 위치를 숨긴 거죠. 왜 숨겼을까? 그건 아직 모름. 그런데 이 시간에 AIS가 꺼져 있을 시간에 해경한테는 누군가가 조작한 AIS를 쏴줬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배가 안 가고 있었는데 이 시간에 어떻게 됐냐 하면은 해경의 그 AIS에는 18노트로 달리는 걸로 나와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대한 팀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전문가를 포함한 이걸 조작할 수 있는 거대한 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전이 아닌데도 여러 가지 아이들의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정전이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도 8시 30분 59초에 세월호 안에 있던 64개 CCTV가 동시에 싹 꺼져버립니다. 세월호 내부를 보여줄 수 없다 이거겠죠. 누가 했을까? 이런 일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일은 누가 했을까? 여하튼 확실한 거는 선원들이 한 건 확실합니다. 선원이 아니고 승객이 했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하나도 없죠. 그래서 배를 도깨비 배로 만들고 선실을 깜깜이 선실로 만들었을까? 그 다음에 고의 침몰 의혹. 그렇게 가다가요, 이건 파파이스 81회에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요, 한국의 주권자들이 필수적으로 시청해야 될 프로그램은 파파이스 81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런 일에 어떤 열정을 쏟아넣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진짜 존경의 마음이 저절로 나와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해공이 제공한 항적도를 검토를 해보니까 여기 항적도가 그죠? 뭐 제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 관심 있는 분은 파파이스 81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이런 거예요. 병풍도에 초접근을 했다. 그 당시에 이 승객 중에 이 인천 제주를 아주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의 이제 증언에 의하면 이렇게 배가 병풍도 가까이 간 적이 없대요. 근데 그죠? 이거는 여기 이 세월호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옛날에 천안함 있죠? 천안함 때도 있잖아요. 백령도 주민들의 증언들을 보면요. 초계정이 저렇게 깊이 들어온 적이 없대요. 그거는 반드시 배가 그죠? 자초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래요. 그냥 하지 말아야 될 짓들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해석을 해보니까 그 항적도를 추적해가지고 해석을 해보니까 닻을 내리고 이게 배가 가라앉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전속력으로 달려가지고 그 밑에 해저산에 있잖아요. 그죠? 해저산 등고선에 부딪혀가지고 침몰시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월호 특조위에서 그죠? 이 닻이 어떻게 됐는가 좀 조사를 해보려고 바다 밑에까지 들어갔대요. 잠수통 해가지고. 닻은 이미 잘라버렸더래요. 증거인멸 한 겁니다. 그래서 고의 침몰 의도 이외에는 이런 거는 고의 침몰 시키려고 하는 의도 이외에 다른 설명은 불가능합니다. 도대체. 침몰 시간도요 많이 엇갈려요. 특히 이제 요거 나온 김에 한번 봅시다. 7시 20분쯤에 누가 텔레비전 나오는 걸 봤대요. 세월호가 지금 사고가 났다고. 그래가지고 어디 갔다 어디 볼일 보고 집에 와서 보니까 난리가 났더래요. 세월호 막.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몇 시쯤 자기가 텔레비전 본 시간이 몇인고 찾아보기 위해서 여기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KBS의 굿모닝 대한민국 2부 요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와 있더래요. 저작권 가계로 다시 보기가 중단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침몰 시작 시간을 알 수 있는 증거를 이렇게 없애버린 겁니다. 딴 데는 다 찾아보니까 다 있는데 딱 이 뉴스만 이렇게 되어 있더래요. 이 프로그램만. 그 다음에 KBS 트위터에도 7시 20분에 침몰한다는 하는 게 뜬 적이 있어요. 왜 이래 시간을 해경은 8시 55분에 처음 신고를 받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하고는 1시간 반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1시간 반 정도 차이 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그거는 앞으로 밝혀내야 될 일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왜 학생들이 탈출하도록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을까?
이게 진짜 선원들의 어떤 상황 판단에서 나온 것일까? 아니면 어떤 작전이 있었거나 지시가 있었던 걸까? 이 판가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면 안 된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10시 15분에 이르러서야 여객선 침몰이 임박했으니 바다로 뛰어내릴 준비하라는 방송이 나왔대요. 이때는 이미 늦었대요. 봅시다. 가만히 있으라 하는 건요. 지휘 책임 있는 선장은 아까 3조 6항을 봤죠. 그죠? 거기서 1등 항해사가 대신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아니면 대행자인 1등 항해사의 명령이 아니면 가만히 있으란 얘기는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누가 이런 지시를 내렸을까? 선장일까? 1등 항해사가 두 사람이 있었는데 강원식, 신정훈 이 두 사람 중에 하나일까? 근데요, 이 선원들이 9시 38분에 탈출을 해요. 123정으로 옮겨 타죠. 옮겨 타는데 그때도 승객한테는요, 계속해서 가만히 있으라 방송을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이따 또 얘기를 합시다. 그 다음에 선장 선언은 구하고 승객은 버려라. 이게 일종의 작전 같아요. 선장 등 선박직 15명은요, 전원 구조를 합니다. 우리 123정이 어떻게 구조한지 봤죠? 구조라기보다 귀환을 이제 영접하는 거죠. 아니, 구조를 하려고 했던 배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뒤쪽에 가야 되죠. 근데 여기 가가지고 이 사람들 내려오는 걸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약조가 돼 있었다는 얘기죠. 또 이 사람들이 팬티쇼까지 해요. 선장이 그 팬티 입고 나왔죠. 왜 그랬을까? 선원이 아닌 것처럼, 승객을 구조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죠? 잔대가리를 굴리는데 그거는 웬만한 네티즌은 다 알아차릴 수 있는 수준의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네티즌이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바로 그것도 박근혜의 조문쇼와 같은 조작이라는 거죠. 잔머리를 써도 참 졸렬한 잔머리를 쓰는군요. 즉 나중에 왜 승객부터 구하지 않고 선원과 선장들을 먼저 구했냐고 문제될 때 사복을 입고 있어서 선원인가를 몰랐다고 변명 여지를 만들어 두고자 그런 쇼를 했다는 것이 김어준의 분석이다. 근데 실제로 그래 딱 답을 해요. 해경이 그런 답을 해요. 그래, 사복을 입고 있어가지고 선원 선장인지 몰랐다. 그래 변명을 해요. 더구나 그죠? 이 조작의 또 하나의 그 어떤 아주 어떤 정말 이럴 수 있냐 하는 장면이 그죠? 선장을 해경 간부 집에 과장 집에 데려가서 자죠.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더구나 그래 놔놓고는 그 집 앞에 CCTV를 싹 삭제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어떤 네티즌이 이래 써놨어요. 기자가 왜 피의자를 경찰관 개인 집으로 데려갔냐고 물으니 피의자 보호를 위해 데려갔다. 구차한 사기꾼식 병명을 하더라. 피의자 보호를 한다고 경찰관 개인 아파트로 데려가 재우는 게 동서고금에 있나요? 참 비열. 이건 나라가 아니라 거짓과 사기로 뭉쳐진 사기꾼들 집단이지. 한국 이 젊은 층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세월호는 의도적으로 아이들을 죽게 한 살인마의 만행으로 보이는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구조쇼를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요. 그죠? 이 검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해경이 도착한 즉시 배에 들어갔다면 모두를 구조하는 것도 가능했을 거라고 검찰이 결론을 내렸다. 이래요. 우리나라 한국의 검찰이 이런 결론까지 내립니다. 그 정부의 사냥개 노릇하는 검찰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 본부에서 어떻게 뻥을 치냐 하면요. 그게 또 그대로 언론에 보도가 되죠. 17일 06시 현재 선박 169척 및 항공기 29대, 잠수요원 512명, 해경 283, 해군 229, 동원, 해수부 장관 밤생 수색 지시. 완전히 막 바다를 뒤덮은 것 같이 얘기하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홍가혜라는 여성분이 있었는데 나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우리 한국에 그죠? 정말 괜찮은 사람들 그래도 많아요. 아직. MBN하고 인터뷰하면서 정부 관계자가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 짓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 관계자가 잠수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등 14시간 동안 구조 작업이 중단됐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홍가혜가 MBN에, 저도 이걸 봤거든요. MBN 화면에서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부터 홍가혜를 정신병자로 만드느라고 이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구속됐죠. 결국은 무죄 판결이 나왔죠. 한 인간을 이렇게 괴롭힙니다. 제대로 양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 이렇게 괴롭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의혹은 누가 왜 미군 해군의 지원 의사를 막아버렸냐. 지원해주겠다 하는데 왜 막아버렸냐. 그 당시에 그 가까이에 본험 리차드라는 이 미군 함이 있었대요. 그리고 최신 장비를 가지고 있었대요. 거기 구조에 관한. 이 구조 지원을 하려고 그래도 완전히 묵살해버렸어요. 나중에 변명을 했습니다만은. 대기하다가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해군 참모총장이 통영함을 출동하라고 2차례 명령을 했는데 이것도 누군가가 싹 잘라버렸어요.
해군 참모총장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누구겠어요? 국방부 장관 그런 힘 없습니다. 그럼 어디냐? 아까 얘기했던 NSC겠죠. 국가안전보장회의입니다. 그럼 누가 했을까? 답이 딱 나오죠. 그 다음에 집단 수장을 하려고 했다. 처음부터 계획이. 그래서 집단 수장 시나리오가 엿보여요. (9시 38분에) 선장 등 선원 15명을 구출하는데, 이때 그죠? 탈출하면서 학생들 배에서 나가요! 이 한마디면 그죠? 다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선원들이 그거 모를까요? 아니, 인간이 그거 모를까요? 이들도 사람인데 단 한 사람도 아이들한테 위험을 고지하거나 나가자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상식적으로. 결국 몰살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선원들도 있잖아요, 그죠? 배에서 나가자는 얘기를 하면은 바로 자기한테 위협이 오기 때문에 이런 말을 못 했겠죠. 그건 당연한 그렇게 추리할 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항거불능의 힘이 여기에 작용하고 있었다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선원들하고 해경은 기획몰살의 하수인이고 공범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진이 9시 40분에 찍은 사진이에요. 요거 말고도 사진이 여러 장 올라와 있어요. 이 뭡니까? 애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편안하게 있죠? 그렇죠, 그죠? 9시 38분에 선장하고는 이미 도망을 갔는데 9시 40분 얘들은 이렇게 태평스럽게 앉아 있어요. 가만히 있으란 말만 믿고 있는 겁니다. 선원들이 공모를 안 했다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5명 다 어떻게 했어요? 그 미션 임파서블을 마친 그 사람들을 배가 가가지고 1, 2, 3정호가 가가지고 영접을 하죠. 그때 또 하나 팬티 쇼까지 하면서 세월호 기승전결 1년의 과정, 누군가 침몰 계획을 수립했다는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배 바꿔 친 거, 뭐, 쭉 지금까지 얘기한 거로 봐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이 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배를 바꿔치고, 화물을 정말, 아닌 말로, 두 이빠이,
싣고 고의 침몰을 시키고 여기까지 2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집단 수장을 하죠. 구조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배가 아예 저 뒤쪽으로 가지도 않아죠. 구조하는. 거기에 누구만 있었습니까? 어선들이 가가지고 구조했죠. 그것도 그죠. 어선들도 배에 접근하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위험을 느끼고 안에서 뛰쳐나온 애들 있잖아요. 그죠? 걔들만 산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에 순응한 애들은 다 죽은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를 거부한 아이들은 다 살았습니다. (4단계는) 이제 일이 마무리되고 언론 통제하고 진상조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날조하고 하는 겁니다. 이 총괄을 누가 하겠냐? 한국에서 그죠? 이런 일의 총괄은요, 대통령 아니면 국정원장 아니면 이 두 사람 이외에는 이런 걸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위치로 봤을 때. 우선 1, 4단계 관리를 총괄 관리해야 되고, 미군의 지원 요청을 거부하고 해군 참모총장 명령을 묵살하고 선언과 해경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고, 이거는 막강한 절대 권력이 아니면 불가능하겠죠. 그렇겠죠? 거기다가 정부 민간기관에서 있잖아, 그죠? 이 파파이스를 보니까 쟤들이 아예 증거를 완전히 날조를 해요. 이것도 최고 권력이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한 통제가 안 되겠죠. 이 세 가지를 총괄할 수 있는 위치는 하나는 대통령, 하나는 국정원장, 하나는 X. 뭔지 모르지만 X라는 위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대통령을 꼭두각시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면 그것도 가능하겠죠. 지가 대통령 노릇할 테니까. 꼭두각시 쇼를 박근혜. 근데요, 박근혜는요, 이 전 과정에서요, 사실은 아무 역할도 못해요. 그냥 시킨 대로 해요. 그 과정을 보면요, 참 한심한 나라라, 이런 나라가 어디 있을 수 있냐 싶은 한심한 생각도 들고, 박근혜가 처량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예들을 좀 들어봅시다. 구명조끼도 못 찾느냐? 이제 그날 사고가 난 다음에 한 8시간 후에 박근혜가 이제 이 상황실에 가가지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던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 박근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명조끼를 입고 나와가지고 바다에 둥둥 떠가지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발견이 안 되고 있는 거니까 이래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고가 나가지고 학생들이 구명조끼가 입고 막 아주 기초적인 있잖아요. 그게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이게
팽목항에 도착했을 때 박근혜의 사진입니다. 참 대단하죠. 이 사람이 제정신일까? 정상적인 사람일까? 그런데 이제 또 쇼를 하는 거죠. 그죠? 목포에 있는 방금 구조한 애를 있잖아요. 그죠? 애 이름이 뭐더라? 권지연. 이를 그 현장까지 급거 위송해가지고 한 장면 한 컷 찍기 위해 가지고 전부 쇼죠. 누군가 기획한 쇼입니다. 정상적인 사회라면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여기 이제 얼굴 시다듬어 주는 겁니다. 이거 얼굴 한번 시다듬어 주려고 그 사진을 한번 한 컷 만들어 가지고 언론에 배포하려고 그 짓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가 세월호 사건에서 깊은 애도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조문을 또 연출합니다. 조문을 가가지고 이 할매는 청와대에서 교섭한 할매예요. 그래가지고 박근혜가 저쪽에서 가다가 이렇게 돌아오니까 이 뒤에서 사람이 탁 밀어가지고 그죠? 만나게 해주죠. 이런 쇼를 있잖아, 그죠? 하고 있는 박근혜도 보면 그죠? 저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일까 싶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이런 쇼를 하고 앉아있다는 게 참 이해가 가요? 아니, 자존심이 없나? 완전 괴뢰 같아요, 괴뢰. 눈물쇼. 이 초를 딱 재보니까 32초 동안 눈을 안 깜빡거렸대요. 그러면 눈물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대요. 근데 이 얼굴하고 팽목항에서 그 얼굴하고 그 웃는 모습하고 너무나 대조적이죠. 정말 현장에 가가지고 그 아픈 현장에 가가지고는 그렇게 해맑게 웃고 기자회견 할 때는 이렇게 하고. 그런데요, 또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있어요. 이 사람 누군지 알죠? 이정현이. 이 지금 쇼를 딱 프로듀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방송국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박수치락하고 뭐 하락하고 다 여튼 조작하잖아. 우리나라 방송 진짜 심각해요. 우리나라 방송에는요, 그 사람의 주권성을 인정을 안 해요. 전부 저가 필요한 있잖아, 그죠? 그 화면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조작해요. 여기도 맨 그렇죠. 소화하는 거지. 연출을 지시해버리지. 그 트루마 쇼 하는 것도 트루마 그 완전히 음식점 그제는 돈 받고 쇼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 우 동원해가지고 음식 먹는 모습 찍어주고 이 공중파 방송이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참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한국은 그죠? 이 소위 좀 잘났다 하는 사람들은 그죠? 다 요렇게 망가졌다고 보면 돼요. 안 망가지고는 그 자리에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최승호 만들어 쫓겨납니다.
그 다음에 유병헌을 잡아라고 박근혜가 나섰죠. 팔부도 거치고 나섰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이 대통령이 지금 무슨 그 하나님이야, 판사야. 대통령이 이래 나서면 안 되거든요. 대통령의 한마디가 얼마나 무시무시한데요. 그럼 이게는 뭐냐면 쟤를 살인자로 죽여라 이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유병헌이 못 잡는다고 이제 난리를 피우죠. 그래서 이거 신고 보상금 유병헌한테 5억 원 걸고 그 아들한테 1억 원 걸고 그죠? 기억나죠? 그 다음에 반상회 했던 게 기억나죠? 전국 방상회 그것도. 유 씨를 아직도 못 잡고 있는 건 말이 안 된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검토해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건 물론 누가 써준 거겠죠, 그죠? 써준 게지만은 대통령이 이렇게 예단을 하면요.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를 보고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까지 밝혀진 횡령 배임 혐의만으로는 오히려 자범에 가까운 유병헌을 잡기 위해 군 투입도 모자라 임시반상회 운운하는 것은 코미디라며 정부의 비이성적인 대처는 국민을 불안케 하고 박근혜 정부가 구시대적이라는 나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점잖게 얘기했구만요. 그래서 이 식의 싸움은요, 사실은 누구 싸움이냐 하면요, 유병헌과 김기춘의 싸움이었어요. 누가 죽느냐? 그 싸움이었거든요. 그래서 구원파와 유신파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재밌는 현수막으로 나타나요. 세월호 진실 규명하면 이제 유병헌한테 5억 거니까 현상금 5억 주겠다. 그 다음 뭐 김기춘 보고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통령을 보면서 그죠? 참 암울하죠? 그냥 암울해요. 그래서 진짜 세월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진짜 대통령이 지금 이 시기에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래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민주당, 정의당, 세월호 문제를 자기 문제로 끌어안고 풀어나갈 능력과 의지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월호 실사구시에 헬조선 탈출이 길이 있다. 실사구시가 뭐죠? 사실을 조사하고 해석해가지고 옳은 것을 구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월호의 진상조사를 통해가지고 세월호가 안고 있었던 문제들을 정말 제대로 해결한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어서 그죠? 제일 중요한 것이 실사구시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은요, 가라공화국이에요. 가라공화국. 가라가 판을 쳐요.
가라가 판을 치는 어떤 극단적인 예가 5번에 또 나왔죠. 뭐 나왔습니까?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크리에이티브 프랑스를 딱 이제 프랑스를 코리아로 딱 바꿔가지고 그래 해놔놓고 표절 아니다 그러고 참 어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기업이고 어디고 가라가 판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진실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그죠? 그 또 하나의 압권이 뭐였냐 하면요. 표지가리 저서라는 겁니다. 남이 그죠? 수십 년 연구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저서를 그죠? 저서에다가 표지를 띠뿌리고 새 표지를 딱 깔아놔놓고 자기 이 저자명을 자기 이름을 딱 얹어가지고 자기 저서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건요. 이 표지가리 저자들 중에 대부분이 처벌을 안 받았어요. 참 어이가 없죠. 그건요. 학계에서 영구 처방돼야 돼요. 그런 사람은요. 뿐만 아니라 교육계에서 발을 못 들도록 하고 감옥을 보내야 돼요. 이런 나라니까 저는 모든 문제에 있어가지고 실사구시의 정신이 한국을 바로 세우는 핵심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월호도 한번 실사구시를 해보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광주 학살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실사구시하지 못하면은 민주한국은 없다. 그죠? 그리고 생지옥을 벗어날 수 없다.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의 실사구시 없이는 우리는 절대 헬조선에서 탈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데 진상규명을 통해 가지고 수괴 짐작 가는 사람 좀 있죠. 간부 범죄 가담 조직 기관 협력자라는 거는 그죠? 가짜 그 외에 저 뭐예요? 증거들 조작해내는데 협력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이 정부기관이든지 이 민간기관이든지 있어요. 그 사람들. 정부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힘들어. 예. 이 사람들까지 전부 진실규명을 해가지고 찾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처벌과 조치를 해야 되는데 고위침몰 기획수장은 사실은 그죠? 나치보다도 더 비인간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15명의 선언 나오면서 그죠? 그 사람들 조금 있으면 죽을 거 다 알잖아요. 근데 그냥 나온다니 그게 말이 돼요? 해경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창문에 애들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걸 외면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인간이 아니에요. 이런 반인륜적 범죄는, 이런 범죄는 반인륜 범죄로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나치 청산 수준의 처벌과 조치가 필요하다. 국가정보와는 지금까지 연관성으로만 봐도 당연히 해체를 해야 됩니다. 혁파를 해야 됩니다. 혁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사구시에서 있잖아요. 그죠? 정말 세월호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뭐겠어요? 이런 사람의 생명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 안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세월호 문제의 근원적 해결책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지는 지금 얘기하는 건 큰 의미가 없으니까 일단 이런 방향을 잡아보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것들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여하튼 깊이 관련되어 있던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4월 15일 날 놀라운 일은요. 1등 항해사 신정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이날 선언법 시행령을 개정해가지고 3조 6을 신설을 해요. 신설해가지고 선장의 선박 조종 지휘를 대행할 수 있는 직원을 규정을 해요. 거기에 1등 항해사를 집어넣습니다. 선장이 사실은 당연히 조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장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신정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사실은. 이거 반드시 추적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사 그날 바로 세월호 1등 항해사로 투입이 됩니다. 34살에 세월호 1등 항해사가 되는 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 분야는. 이 1등 항해사인데 딴 사람은 40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배에서 나와가지고 그죠? 그 1, 2, 3정호에 이제 올라타가지고 그때 또 보면요. 모자를 이렇게 푹 눌러 쓰고 마스크를 쓰고 핸드폰 들고 설치거든요. 이거는 도저히 선언이라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이 사람의 정체가 뭔지 밝혀내야 돼요. 그런데요, 그죠? 이 사람은 또 기소가 될 때 살인죄에서 제외가 됐대요. 그 다음 또 하나 희한한 거는 신정훈을 바꿔치기 했는 의혹이 있어요. 요건 하나 국회 출석했을 때 그 사진이고, 신정훈 사진이고, 요거는 그 경찰에 붙잡혔을 때 사진이에요. 보면요, 전혀 딴 사람이에요. 귀가 전혀 다르잖아, 그죠? 귀 모양을 바꿀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지. 그 다른 쪽귀도 아니고 똑같은 귀 아니에요, 그죠? 같은 쪽귀 아니에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신정훈이는 빼돌리고 다른 사람으로 신정훈이를 내세워가지고 국회 국정조사에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국회의원들 정말 머저리들이에요. 이 사람 신분을 정확하게 추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원래 타기로 되어 있던 배가 오하마나호인데 이게 학생들이 거기 배 타러 가가지고야 바뀐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왜 바꿨는지 이유도 전혀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세월호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세월호를 좀 알아야 되겠죠. 세월호 문제를 알아야 되겠죠. 이게 뭔지. 물론 나중에 이제 정권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하겠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여기 이 조사하는 걸 볼 것 같으면 조금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세월호가 출발한 게 4월 15일이죠. 그리고 사고 일어난 게 그 이튿날 4월 16일, 2014년 4월 16일이죠. 근데 4월 15일 날 갑자기 바뀐 게 참 많은데 그 중에 우리한테 참 이상하다 싶은 감을 주는 게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김기춘은 유신의 화신입니다. 유신의 화신. 이 김기춘이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는데 4월 15일 날 이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 또 참석을 해요. 이게요, 국가안전보장회의, 이게 말하자면 재난 컨트롤 타워죠. 흔히 말하는. 그죠? 이 컨트롤 타워에 딱 누가 올라탔다? 김기춘이 올라탔다. 이 얘기입니다. 김기춘은 유신헌법을 초안한 사람이고 중앙정보부 5국장, 이게 최악질이 맞는 자리입니다. 간첩 창조를 제일 잘하는, 그리고 제일 다수한 인물이 이 김기춘입니다. 거의 5년간이나 이 5국장을 맡았어요. 굉장하죠. 그래서 조작, 날조, 공항사건을 만드는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존이다. 이 사람 만든 거 보면요, 민청학년 사건 관련된 사건들을 보면 2차 인혁당 사건, 왜 판결 나자마자 죽여버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문세광 사건. 문세광 사건 같은 거는요, 문세광이 이 저격범인지 아닌지 딱 답이 나오거든요. 뭐가 답입니까? 유경수 머릿속에 있는 총알 보면 딱 답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죠? 총알이 문세광이 총에서 나온 거냐 아니냐, 그거 보면 딱 답이 나오거든요. 그 총알은 싹 어디가 본 게 없어요. 그러고는 문세광을 이제 저격범으로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그 악명 높은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완전히 망쳐놨다. 그 다음에 초원복집 사건. 이런 세월호가 국정원 관련 배다는 겁니다. 국정원에 보고하도록 돼 있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국정원에 보고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국정원에서 여러 가지 어떤 직원 휴가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다 체크하는. 그러니까 그 이재명 시장 경우에는 단정적으로 얘기해요. 이건 국정원 배다. 아니면 나 고소해라. 그건 고소 안 해요. 그렇다면은 국정원 관련 배로 왜 바꿨느냐? 이건 반드시 누가 어떤 경로로 이걸 바꾸게 되는지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항을 아주 무리하게 합니다. 화물 적재가요, 허가된 화물 적재량이 987톤인데 2216톤을 실었어요. 이것도 특조위 사람들이 발로 뛰어가지고 이 정확한 톤수를 측정한 겁니다. 2배 넘게 실은 거예요. 이게 왜 이랬을까? 날씨도 안 좋은데.
아니, 그, 세월호 같은 이런 배는 저 배잖아요. 그죠? 승객을 위주로 하는 그런 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화물을 이렇게 막 실을 수 있느냐. 그 다음 갑판이가 뭐, 그 위에도 막 화물을 막 실었다 그래요.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다음 또 하나 의문은 기상악화에도 출항이 예정되어 있던 선박 중 딴 배는 다 포기했는데 유일하게 출항을 했어요. 인천항마청에서, 인천해경에서 이 출항 허가를 한대요. 그러면 이때 오하마나호는 어디에서인지 이걸 조사해 봐야 돼요. 세월호가 출발했을 때 있잖아요. 그죠? 오하마나호는 어디 있었는지 이걸 조사를 해 봐야 돼요. 그러면 왜 바꿔치기 했는지 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파파이스 95회를 보니까요. 아침 8시, 4월 16일, 아침 8시 이후에 국내외에서, 그죠? 외국에도 다 조사를 했대요. 조사를 해봤더니, 세월호 AIS, 이게 선박 자동 식별 장치라는 건데, 이게 이제 자동으로 다 계속 되는데, 이거는 전원을 꺼버리면 당연히 꺼지겠죠. 그런데, 이거는 끄지 않는 한은 고장나거나 그렇지 않은데요. 왜냐면 이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게 8시 이후에 싹 꺼져 버렸어요. 이거는 여러 증언들이 다 그래 나와요. 인천 제주를 아주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의 이제 증언에 의하면 이렇게 배가 병풍도 가까이 간 적이 없대요. 근데 그죠? 이거는 여기 이 세월호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옛날에 천안함 있죠? 천안함 때도 있잖아요. 백령도 주민들의 증언들을 보면요. 초계정이 저렇게 깊이 들어온 적이 없대요. 그거는 반드시 배가, 그죠? 좌초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래요. 그냥 하지 말아야 될 짓들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해석을 해보니까, 그 항적도를 추적해가지고 해석을 해보니까, 닻을 내리고, 이게 배가 깔아앉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전속력으로 달려가지고, 그 밑에 해저산에 있잖아요. 그죠? 해저산 등고선에 부딪혀가지고, 침몰시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월호 특조위에서, 그죠? 이 닻이 어떻게 됐는가 좀 조사를 해보려고 바다 밑에까지 들어갔대요. 잠수통 해가지고. 닻은 이미 잘라버렸더래요. 증거인멸 한 겁니다. 그래서 고의 침몰 의도 이외에는, 이런 거는 고의 침몰 시키려고 하는 의도 이외에 다른 설명은 불가능합니다, 도대체. 침몰 시간도요, 많이 엇갈려요. 특히 이제, 요거 나온 김에 한번 봅시다. 7시 20분쯤에 누가 텔레비전 나오는 걸 봤대요. 세월호가 지금 사고가 났다고. 그래가지고, 어디 갔다 어디 볼일 보고 집에 와서 보니까 난리가 났더래요, 세월호 막.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몇 시쯤 자기가 텔레비전 본 시간이 몇인고 찾아보기 위해서
여기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KBS의 굿모닝 대한민국 2부 요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와 있더래요. 저작권 가계로 다시 보기가 중단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침몰 시작 시간을 알 수 있는 증거를 이렇게 없애버린 겁니다. 딴 데는 다 찾아보니까 다 있는데 딱 이 뉴스만 이렇게 되어 있더래요. 이 프로그램만. 그 다음에 KBS 트위터에도 7시 20분에 침몰한다는 하는 게 뜬 적이 있어요. 왜 이래 시간을 이 해경은 8시 55분에 처음 신고를 받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대요. 이걸 겨냥하면 이 배에서는 세계의 모든 배들을 위치를 알 수 있대요. 반면에 여기서 겨냥하면 딴 배들도 이 배의 위치를 알 수 있대요. 그러니까 뭘 숨긴 겁니까? 자기 위치를 숨긴 거죠. 왜 숨겼을까? 그건 아직 모름. 그런데 이 시간에 AIS가 꺼져 있을 시간에 해경한테는 누군가가 조작한 AIS를 쏴줬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배가 안 가고 있었는데 이 시간에 어떻게 됐냐 하면은 해경의 그 AIS에는 18노트로 달리는 걸로 나와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대한 팀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전문가를 포함한 이걸 조작할 수 있는 거대한 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전이 아닌데도 여러 가지 아이들의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정전이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도 8시 30분 59초에 세월호 안에 있던 64개 CCTV가 동시에 싹 꺼져버립니다. 세월호 내부를 보여줄 수 없다 이거겠죠. 누가 했을까? 이런 일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일은 누가 했을까? 여하튼 확실한 거는 선원들이 한 건 확실합니다. 선원이 아니고 뭐 승객이 했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하나도 없죠. 그래서 배를 도깨비 배로 만들고 선실을 깜깜이 선실로 만들었을까? 그 다음에 고의 침몰 의혹. 그렇게 가다가요, 이건 파파이스 81회에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요, 한국의 주권자들이 필수적으로 시청해야 될 프로그램은 파파이스 81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런 일에 어떤 열정을 쏟아넣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진짜 존경의 마음이 저절로 나와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해공이 제공한 항적도를 검토를 해보니까 여기 항적도가 그죠? 뭐 제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 관심 있는 분은 파파이스 81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이런 거예요. 병풍도에 초접근을 했다. 그 당시에 이 승객 중에
이